우리가 몰랐던 한국에 숨겨진 고대사 이야기 채널입니다. 여자의 탄생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뱀을 태양으로 상징하냐 하면 전편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세차 운동을 하다 보니 지그재그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란 뱀은 바로 태양, 하얀 뱀은 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여자가 양쪽에 기둥을 들고 있는 그림 위에 달과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둥글게 올라간 뱀, 이건 세차 운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과 달의 기운을 받아서 가운데 있는 자,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북두칠성 위에는 북극성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북극성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자 누굽니까? 천손민족입니다. 고대에는 오로지 천손민족만이 제사를 담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자, 그런 특별한 선택된 민족만이 제천 행사가 가능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했고, 이런 것을 실물적으로 저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수벽화에도 나옵니다. 태양과 달. 그렇죠. 석가모니도 당연히 나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끝에 빨간색과 하얀색 점이 2개씩 찍혀 있는데 저것이 바로 태양과 달입니다. 고대의 뱀으로 묘사되었던 것들이 점차 태양과 달로 변화해 갑니다. 즉, 태양과 달 사이에 있는 자가 천손입니다. 이걸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의 님, 북극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북극성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느님은 무엇이냐면 북극성을 제외한 모든 별들, 즉 하늘에 있는 님들, 바로 별신들이죠. 그게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과 북극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자는 바로 천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류가 어떤 위기에 닥치거나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하늘이 인간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 신의 사자 혹은 아들 같은 전령을 내려보낸다. 이 내려보내는 스토리를 우리 동양에선 천손강림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나라가 100년 전 조선 왕조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존속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1월 오봉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달과 태양이 있고 폭포가 있는데 일종의 기둥을 상징합니다. 이 태양과 달 사이에 앉는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임금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랑 관련된 종교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목에 걸린 것 보이시죠? 금과 은, 그 다음에 막대기가 2개 있고 가운데 Y자가 있습니다. 이 Y자로 된 게 사람입니다. 양쪽에 팔을 벌려 기둥을 잡고 있는 모습이 Y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양 기둥과 달 기둥, 그 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여기 사진에도 나오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같은 태양계 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별들에 둘러싸인 인간, 그리고 태양과 달을 상징합니다. 우주 속에서의 인간, 천손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표시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반지가 있는데 과거 한때 잘 나갔던 오스만 투르크의 왕가의 문양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저 문양이 오스만 투르크 왕가의 문양으로 반지입니다. 저 반지는 엄지손가락에 낍니다. 왜냐하면 화살을 쏠 때 아프지 말라고 일종의 골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IYI라는 모양이 쓰여 있습니다. 이 그림이 엔도나시노 탄그 인스튜트의 심볼이기도 합니다. 지구는, 즉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뱀이 여자, 가이아의 몸을 꼬아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 컨셉을 따서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북쪽의 7개의 별은 북두칠성입니다. 태양과 달 그 위에는 북두칠성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가 인간인데 천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각형은 인간을 상징하고 저 육방성의 끝을 연결하면 다비드별의 육방 모양이 나옵니다. 수비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여인의 탄생의 컨셉에는 저런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중앙아시아 신화에서도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자는 나중에 만들어졌다. 근데 그 중앙아시아 신화에서는 갈비뼈로 만들었던 얘기는 없습니다. 갈비뼈로 만들었던 얘기는 없지만 이 중앙아시아 이야기를 보면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문맥상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흙으로 살을 붙이고 갈비뼈를 갈대로 만들었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었던 얘기는 결국 같은 컨셉입니다. 왜냐면은 그 남자 아담의 갈비뼈, 즉 갈대를 뽑아서 여자 몸의 뼈대를 만들고 다시 살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데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유대교와 똑같습니다. 심지어 신의 이름조차도. 그래서 저는 중앙아시아가 고대의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약의 이야기의 탄생지가 파미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는 고대에 존재했었고 그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생존한 지역은 분명히 많을 겁니다. 남미에도 높은 산들이 많으니까 생존한 지역이 많겠지만 제가 유독 파미르 지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파미르는 넓은 분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인류가 다시 농경 생활을 하면서 문명을 일구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문명이 파괴된 인류가 다시 원시 상태로 돌아갈 때 아마 파미르에 살던 사람만큼은 고대 문명을 어느 정도 보존한 상태로 생존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땅이 굳은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야만인이 된 인간들을 다시 문명인으로 개화시키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파미르로부터 내려간 문명 전파자가 아닌가 합니다. 이게 바로 신라 부도지에 나오는 파미르에 있던 마고대성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인류가 흩어져서 오늘날의 인류가 되었고 신라가 거기서 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신라 탄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하늘로부터 신인이 내려와서 문명을 일구는 그런 스타일의 스토리텔링이 많이 나옵니다. 단군 신화도 보면 환웅이 기술자인 풍배구사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문명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인류가 다시 문명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자 아담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엔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